자, 비디오 켜세요. 자,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쁘지? 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냅시다. 2학기를. 지금 한옥이지?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5팀 다 들어왔나? 일단 오늘이 7월 1일 목요일. 자, 준비됐으면 시작을 해야겠지? 잠깐만. 승용이하고 선영이, 김선영 없어? 지금 접수가 안 한 것 같은데 연락하겠습니다. 수빈이는? 승용이 혼자 들어와 있었나? 이게 뭐야? 잠시만요. 그다음 두 번째 팀은 누구예요? 오늘 발표? 저희입니다. 세이, 네, 슬빈이 있고 하늘이. 셋 다 있습니다. 저 있어요. 그래요. 먼저 할까? 네, 잠시만요. 업데이트 중이고. 수빈이 왔네. 선영이는? 지금 접속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우, 수빈이 똘똘한 안경 썼네. 승우야, 왜 이렇게 심각해? 어? 김선영, 네, 교수님. 얼굴 좀 보여줘. 네. 아, 오늘 날씨 진짜 험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딱 101호 설계실에서 에어컨 틀고 오락하면 딱 좋은데. 오락. 네, 그럼 저희 다 모였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한국 공모전 준비하고 있는 김선영, 신수빈, 김승용 조고요. 사이트를 각자 3개를 알아봤는데 물레 창작 촌이랑 그리고 서울로 사이길 그리고 서순락길 이렇게 3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온 물레 창작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레 창작촌은 일단 신도림역 그리고 영등포역 그리고 물레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8가길 그리고 18에서 8까지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물레 창작촌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공소 장인의 에너지와 예술가들의 창작력이 공존하는 도시 속 위상 마을입니다. 중소 철공소들이 모여있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곳이고 2003년부터 형성된 예술 작업실 마을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공장 이전 정책이랑
그 재개발로 인해서 업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홍대랑 대학로 등지에 있는 예술가들이 여기로 대부분 유입이 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 기준에서 작업 공간 100여 곳, 그리고 170여 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화, 설치 조각,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또 뭐 전통예술, 공연예술이나 비평, 이런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가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1941년 일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쨌든 이게 된다는 결정이 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좀 있고요. 사이트를 선정한 이유, 손정환님. 그리고 거기에서 한옥으로 어떠한 공간, 장소, 시설을 만들고 싶은지 그런 네. 쪽으로 조금 짧게 해봅시다. 처음부터 뭐 지금 오늘부터 2시간씩 하면 우리 힘들잖아. 그지, 슬비나? 그러니까 우리 팀별로 딱 10분씩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개인별로 한다라고 하면 한 3분 정도씩만 어디에 어디 그리고 왜 거기를 정했는지, 왜 주목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왜 그것을 만들고 싶은지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사이트 역사 이런 거 설명은 넘어가고, 이게 그리고 물레동 다 알잖아. 네, 이게 뭐 간단하게 보여지는 물레동 마을이고, 넣으면 그냥 전경입니다. 물레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판자촌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닥따닥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거기 문화, 뭐 벽화도 그리고, 그리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뭐 예술 작품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성수동, 뭐 익선동, 인사동 같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정한 것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유명한 곳들은 거의 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안점으로 봤고, 저희가 지을 건물로 공유 공방이라든가 약간 공유 공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나가게 될 젊은 예술가들, 그리고 뭐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미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이 구역을 골랐습니다.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올라간 이 집을 견디고 못하고 이탈하려고 했던 예술가들을 위해서 공유 공방, 작업실, 스튜디오,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 약간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한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어서 골라왔고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일단은 아무래도 울레동 판자촌 쪽이 그 페인트 다 벗겨진 콘크리트랑 뭐 그리고 꼬불꼬불한 스틸레이트 같은 재료들로 많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레트로 약간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켜서 레트로랑 한옥을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창신기지 2 크래프트 베이스라는 곳인데, 거기 뭐 지금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제가 한국 건축사 때 했던 과제물 사진이었는데 좋아서 가져와봤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붙여봤습니다. 일단 물레동 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이트는 서울 중구의 서울 사입길로 선정을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지난 연말에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그 명소를 만들자 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서울로 7017하고 이어지게 서울로 사입길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자 하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선정한 데는 이 앞쪽이 바로 사입길이고 그 서울로 7017에서 내려오는 계단
한옥과 바로 마주보는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뭔가 시선적으로도 이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로 7017이 보행로다 보니까 끝에 약간 상징성이 있는 한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중구 지역이 이 주변에도 주거 지역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서울역이 옛날에는 다른 지역을 잇는 유일한 통로고 지금도 뭐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와 가까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징적인 한옥이 위치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이트를 여기로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여기랑 넘겨주세요. 네, 여기랑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뭐 문화를 제공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한옥 스테이 같은 에어비앤비 장소로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거 용도로 지금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옥이 야경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변 지대의 특징이 그 서울로 7017과 만리동 광장 그리고 서울역 이 주변이 다 야경이 굉장히 이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 한옥에 야경까지 더해지면 뭔가 더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사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게 좋겠죠? 할까요, 교수님? 그 서울로를 설명하는 이 말은 없을 것이고 네. 그 사이트와 서울로가 그 사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울로를 왜 갖고 왔는지는 필요하면 이 얘기를 해야겠지요.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로란 뭡니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이 사이트 만리제 211번지를 얘기하는데 서울로로 갖고 왔으면 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서울로 7017을 시작으로 이 일대가 되게 사람 위주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그냥 매연이 가득한 뭐 차가 다니는 도로였다면 지금은 사람의 유입이 점점 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패스. 네, 이거 제가 지정한 사이트가 이쪽이고요. 네, 다음은 주변 야경들을 가져왔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사이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납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서술납길에 이제 중묘 서쪽의 돌담길이 서술납길인데 이제 왜 이 서술납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종묘 근처에 이제 종묘를 순찰하는 슬라천 서쪽에 위치해서 이제 슬락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서술락길, 이제 파란 선이 청락동 도남문 앞에 있는 도남문로, 그리고 왼쪽에 연두색 박스가 이제 이선동 한옥거리인데요. 서술락길 길이는 약 800m 정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서울시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도남문 일대 한옥지대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익선동이랑 한 블럭 거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블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익선동이랑 다르게 인지도도 많이 낮고 방문객도 많이 없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서술길이 역사는 오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 강점기 때 이후 이제 왕실권위를 상징하는 종묘의 판자촌이 들어섰고 이제 1995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조성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담장 따라 있는 주차장 그리고 주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인이 일부러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이 이제 서슬락길이 개발되기 이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모습이 이제 서슬락길이 이제 개발 중인 모습입니다. 가로수를 다 자르고 이제 시멘트로 마감을 한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낙후된 환경 탓에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서울의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공예가, 예술가, 작가들이 이제 서술락길로 작업장을 구해서 이제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예술촌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종묘 이 돌담길이 이제 사람은 적지만 이제 수준 높은 전시품, 공방, 그 돌담길이 이제 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거대한 녹지 공간이 이제 종묘랑 마주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자연을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정비 공사가 아예 끝났고 이제 점점 이제 입소문 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낙후된 지역에 이제 활성화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면서부터 이제 원주민이랑 이제 기존에 있던 예술가들이 이제 밀려나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개발된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에 위아래 두 사진들이 이제 공방이나 카페가 들어왔지만 이제 또 한편에는 또 이렇게 오래된 옛 건물들이 아직도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제 특성 있고 아름다운 길이지만 방문객이 익선동에 비해서 적다. 그리고 낮은 임대료로 이제 공예가들이 많이 모였지만 개발을 통해서 이제 임대료가 상승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고 있고, 선수순락길이 알아보니까 이제 건물 높이들이 이제 종묘 바로 옆에 길 하나 돌담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전부 다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복합 문화 공간, 이제 카페나 펍, 공방, 음식점, 이제 갤러리나 오피스, 그리고 이제 신인 공예가나 작가들이 이제 쉽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올 수 있도록 이제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주거촌도 이제 마련을 하는, 그래서 그런 주거 단지를 계획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예가들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얻고 이제 방문객도 이제 증가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이트를 설정해 봤는데 이제 저기 서슬락길 바로 옆에 진한 초록색으로 영역 표시한 부분을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이제 약 한 800평 정도인데, 저곳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익선동의 중앙 거리 그리고 돌담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저 영역을 설정을 했고, 돌담길을 종묘 사이를 마주보고 건물을 계획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지를 길게 뒀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화면 놔두고요. 일단은 오늘 브레인스토밍이고요. 우리가 사이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야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3학년이 한옥 공모전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좀 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한옥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옥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이색적인 건축물이에요. 이질적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크게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옥이 들어갈 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서술락길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익선동이라든지. 한옥이 들어가는데, 한옥이 뭔가 바탕이 지금 되어 있는, 그죠? 물론, 서술락길이 한옥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종묘라고 하는 문화재를 끼고 있잖아. 그러면 그 옆에는 한옥이 쓱 같이 들어오기가 유리하죠. 반면에 수빈이나 승용이가 얘기한 부분은 한옥이 없었던 곳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옥 선영이 같은 사이트를 고르게 되면 그래 여긴 한옥이 들어올 법해. 자, 그러면 저 한옥이 기존에 있던 한옥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러니까 컨테스트로서는 어울리는 부분도 필요하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옥이 없던 데 들어가면 일단 뭘 해도 그냥 얘는 별종이야. 그러니까 그 각각의 장단점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한옥을 짓는다고? 라고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승용이가 얘기했던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수빈이가 얘기했던 부분도 좋습니다. 다만, 수빈이는 일단은 예쁜 곳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여지지만, 그 수빈이가 했던 지도 좀 보여줄래요? 이 동네의 장소는 이쁜데 그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곳은 요 서울로 위 아니면 요 길에서만 그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네. 인지성이 미안하지만 꽝이란 얘기예요. 거기다 지어놨으면 오 저기 뭐가 있네 해야 되는데 뭐 있는지도 몰라. 오히려 서울로 위를 한옥으로 덮겠다.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승용이가 했던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선영아 내가 서술락길은 이거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저 사이트는 생각할 것 같아. 네. 근데 물레동은 그런 점에 있어서 건축 공모전 사이트로는 많이 사용되지만 한옥 공모전 사이트로는 이색적인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철에 관계된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 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철공소라든지 그런 것이 한옥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수빈이나 승용이 같은 사이트를 찾아가는 방법에서 좀 첫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빈이가 선택한 자리는
서울로에서 보여지는 예쁜 장소. 하지만 서울로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한계. 그다음에 승용이 거는 그렇다면 그 물레동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할까라는 부분이 좀 숙제이고 거기서 뭘 할까? 그걸 지어서 카페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식상하고 그렇다면 뭔가 기존에 있는 철공소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걸 목조 건축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복합 문화시설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밍밍하고 그죠? 그런 점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일단 이 팀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 팀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1인당 감사합니다. 3분씩이야. 3분씩. 다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박세희 김하늘 신슬빈조고요. 저희는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길,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개발지구 이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 시장길 주변 사이트를 골라봤는데요. 회원역 5번 출구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대지 면적은 2,78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선택한 사이트고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남대문 시장의 핵심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공간을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번 한옥 공모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숭례문하고 가까우면서도 주변에 현대식 빌딩이 위치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질적이면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남대문 광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경관을 정리하고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숭례문하고 그 빌딩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외관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업과 관광으로서 역할이 큰 남대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없다는 점, 이 점들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한 부분은 남대문 시장의 수평적인 그 상가들을 수직적인 형태의 한옥으로 연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주변에서 봤을 때 남대문 시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약간 랜드마크스러운 형태를 한옥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했고 거기에 이제 회랑을 덧붙이던가 해서 뒤쪽에 위치한 남대문 시장까지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한옥 스테이인데 수직적 공간을 이루는 시장 윗공간을 계획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고요. 해당 사이트 주변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이트보다는 좀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고 사이트를 오케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공간 이런 요즘에 그런 그 한두 명 내지 3-4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개인 공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공간을 한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옥에서 그 중정을 통해서 각실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공유 공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사이트는 이 공간을 고른 이유가
한옥이 딱 들어섰을 때 그 경사로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각각의 중정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바깥의 외관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좀 이미지들이 이런 중정을 통해서 각 실들로 연결이 되고 그런 공간들에서 이제 개인 그런 것을 개인 시간 그런 걸 보낸다던가 외부의 그런 풍경을 끌어오는 그런 형식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층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중정이 이제 위에도 있고 그런 중정이 연결이 돼서 각 실들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정으로 연결되는 실들 각 중정을 통해서 여러 중정들이 위치하는데 그 각 다른 중정마다 다른 테마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다음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그 이름이 특이해서 가져온 이유도 있고,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름만 들었을 때 이름이 되게 기네. 뭐 하는 동네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동네여가지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방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뭘 하는 동네인지 어떤 동네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된 작업인데 대부분 개발이 기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고 약간 좀 이 IT 기업 같은 경우 또는 미디어 영화 아니면 방송 같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입주하는 그런 정도의 개발을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 주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가운데 딱 한옥이 딱 들어가면 여기는 되게 뭐 IT적이고 첨단적이고 빔 프로젝터 막 쏴지끼고 있는데 갑자기 한옥이 딱 들어선다? 그런 정도의 강렬함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종합적으로는 DMC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좀 첨단 산업과 한옥이 접목되고 미디어와 인터테인먼트가 한옥이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 또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약간 좀 영화 산업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도서 그런 산업 약간 미디어적인 게 조금 한옥에 접목되면은 한옥이 약간 칸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칸 자체가 약간 하나의 작은 소극장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약간 한옥 극장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 이런 빌딩 형태의 이미지는 디지털 형태의 한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네. 자, 하늘아, 남대문로 시장길은 2018년에 했었다. 네. 알고 있지, 너? 몰라? 아니요. 네. 하늘이 선배가 2018년도에 거기서 해서 상 받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잘해야겠지. 그리고 뭔가 접근 전략과 방향성이 좀 달라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한옥 공모전 사이트 들어가면 전년도 작품집들이 있어요. 네. 그 모형은 내 방에도 있다, 아직.
저 시장, 그러니까 오래된 시장을 시장에서 한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건 여전히 계속 그 해결책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슬빈이가 얘기하는 공유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트로 얘기한 이화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화동에 대한 해석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다소 좀 무모하긴 하지만 고층 업무지구라고 하는 그 그 지역에 그러면 한옥을 어디까지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시도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 선정에 있어서 요 사이트가 예쁘고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로 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되게 어렵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승용이처럼 물레창작촌, 뭔가 그 스틸, 철이 갖고 있는 뭐가 쇳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녹냄새가 나고 뭐 철컹철컹 잘라지고 뭐 이러한 분위기 그 안에 들어가 부분 이렇게 숨어 있듯이 박혀 있는 새로운 레트로한 시설들 그러한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 다음에 서울 사이길 같은 경우도 그 서울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서울역 주변의 어떤 화려한 모습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메인 포인트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고, 서술락길 종묘의 담장을 등지고 있는 장소라고 하는 굉장히 긴 담장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거기가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가진 않는 장소. 그다음에 마포 디지털 시티, 테헤란로처럼 중심 업무지구예요. 저기는 당연히 콘크리트나 철골로 높은 빌딩이 올라가야 하는데 뭐 목조가 안 되나? 뭐 지금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20층까지 가는 것도 목조로 지어요. 못할 거 없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거면 사실 그런 도전은 다른 애들은 안 할걸? 그러면 조금 더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트를 정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선정한 그 장소가 있는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이미지, 성격 이거를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고척동 이러면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경인로 주변으로 해서 공업단지의 성격이 부품 시장 뭐 이런 성격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 또는 뭐 구로 부품 상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한옥으로 다시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한 장소 속에 한옥이 들어왔을 때 이 한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한옥이 그동안 실제 사례 속에서 한옥이 잘 담지 않았던 좀 명확한 프로그램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질문해 볼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옥이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 한옥이 수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어요? 주거 숙박업소 지원보유. 있습니다. 주거, 숙박, 또 카페 있습니다. 카페, 통틀어서 식음, 또 전시장 용도로 전시, 사용. 그렇지. 전시 공연,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또 이 정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한옥을 짓는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 5가지 안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동안의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안 해봤던 거. 예를 들면 한옥으로 만든 소방서 남한산성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돼서 소방차 들어가는 차고는 또 철골로 저기 콘크리트로 만들었어. 한옥으로 안 해본 거. 경찰서, 교도소. 또 뭐가 있을까? 대학교. 종교시설은 한옥이 좀 있다. 그지? 뭐가 있을까? 폐기물 처리장. 그건 좀, 근데, 그러다 한옥도 파버리면 어떡해. 응. 지하철역. 기차역, 대중교통시설.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은 있었으나, 뭐, 목조로 가볼 수는 있겠죠. 응. 이왕이면,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왕이면, 뭐 꼭 그렇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기존에 해봤던 프로그램이라도 좀 뭔가 좀 차별화를 해서 그 명확한 프로그램 때문에 한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옥은 굉장히 형태가 강력한 건축 유형이에요. 여러분 한옥 했을 때 떠오른 다들 선입견들이 있을 건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한옥을 이 모든 팀이 다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생긴, 한옥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다르게 만드는 거는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공간 의도에 의해, 공간 역할에 의해서 형태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 한옥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2016년인가 할 때는 그래서 홍대 앞에 애들 한옥으로 클럽 만들어봐라. 클럽 만들겠다는 홍대에서 그거 했다고 해서 좋다 재밌겠다. 그 홍대 앞 놀이터에다가 만들어 보렴 또 했었고. 응? 안 해봤던 거. 세리야 열기저기 놀러 다녀봤잖아. 그거 갖고 와. 응? 뭐 그러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실 한옥 도전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익숙치 않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명하고 매력적인 걸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다음 팀 해봅시다. 세 번째 어디야? 세 번째? 네, 저희입니다, 교수님. 인천 해? 안 들려? 누가 얘기할 거야? 다 마이크를 끄고 있어. 세리인데 지금 말을 안 하네요. 쟤 마이크 끄고 열심히 말하는데? 들리나요? 어. 저희 인천 공모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주제는 융합이고요. 부제로는 고효율, 친환경, 제로에너지를 도입한 동네 건축입니다. 진짜? 네.
이거 종현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거를 주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시민 의식으로 이제 미래를 건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는 인천 남구에 위치한 제일시장인데요.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거대한 주거 시설이 형성이 돼 있고 주변 서울, 부천 지역으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천 주요 도로를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1970년대에 개설한 전통시장이고요. 그리고 상권의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재래시장들의 침체와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80년대에도 인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96년부터 대형 마트, 백화점이 많이 생겨나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사해온 상인이 하는 말로는 90년대 초에 절반이 안 되는 복출을 하고 있어서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문제점으로는 쇼핑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편의시설들이 막 더러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안 가고 있어서 곱창골목 몇 군데만 영업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휴식 공간을 추가하고 공유 주방을 추가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동인천역의 민자 역사이고요. 먼저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이슈로 이제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과 세계 신도시 등이 감점인 반면에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부인이 볼 때 매력이 없는 도시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천의 문제점으로는 청년의 주거 문제와 그리고 약간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전철역이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용 소규모 영구 임대주택인 우리집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일단 동인천역의 민자 역사 위치는 1호선 맨 끝라인에 있는 동인천역이고요. 연역은 1989년에 추현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개시했고 이제 민자 역사란 뜻은 철도공사가 경영 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민간 자본으로 지은 역사를 말합니다. 점용 허가를 주어 건설시켰으며 허가 기간은 30년입니다. 동인천역은 2017년에 30년간의 점용 기간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동인천역은 개항 후 수많은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시설이 집중된 데다 경인철도역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자연히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각종 상거래가 활발했고 국내 처음으로 개통됐던 1899년에 동인천역은 추경역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서울역, 영등포역과 함께 민자 역사가 들어섰지만 2001년에 인천백화점이 문을 닫고 쇼핑몰도 2008년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을 살려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인천백화점과 쇼핑몰 폐업 이후 아직 넘겨주세요. 그래서 민자 역사의 동인천역의 민자 역사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민자 역사 문제점을 보면은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민자 역사들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역과 환승센터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노른자 땅을 턱하니 차지하고는 장사하기에만 바쁘다고 합니다. 민자 역사는 말 그대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철도역이나 전철역을 일컫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오래된 옛 역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역사를 짓게 되는데
그 때문에 자본을 투자한 민간 기업의 상업역 건물이 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서울역을 비롯해 다양한 역들이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 등이 이제 민간 역사 안에 들어가 있고, 이처럼 민자 역사 안에 건물을 지으면 역의 본래 기능은 뒷전이고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시설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동인천역의 문제점으로는 일단 동인천역은 서울역에 이은 저희 나라의 두 번째 민자 역사입니다. 한때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인근 전통시장을 찾는 소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역사로서 기능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의 상징은 흉물이 됐고 옛 영광은 추억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인천역 인근 상권에도 지하상가도 지금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들도 지금 상권이 많이 쇠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제 뜬 기사인데 동인천역의 사회적 이슈로 이제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인천 민자 역사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 역사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밑에는 이거 동인천역 민자 역사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인터뷰인데요. 뭐 옛날에는 되게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뭐 바닥도 깨져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벽도 뭐 인화물질이라고 한다고 되게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생각한 컨셉은 약간 더 현대 서울처럼 약간 뭐 그냥 물건을 팔거나 뭐 먹거나 이러한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온 곳은 알렌 별장터 이제 인천 전동원이라는 곳인데 미추홀구 순이삼동 107번지 오강로 143-9에 있고요. 원래는 알렌이라는 선교사 그분이 이제 별장으로 지었던 곳인데 나중에 이제 전도관이란 곳에서 사들이면서 저런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빛바랜 저 사진이 이제 원래 알렌이 지었던 건물이고 이제 56년에 사들여서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 저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알렌이 별장으로 쓰다가 1905년 돌아가면서 이제 학교로도 쓰였고 나중에는 종교시설로 쓰였던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띈다고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종교시설들이 빠져나가면서 폐허로 변해서 아, 그래요? 지금 네, 멀리서 보였을 때 되게 잘 보이는 건물인데 안에는 이제 못 들어가 사유지라서 못 들어가고 그 종교 시설은 풀리고 이제 거주 지역으로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컨셉은 이제 좀 높이 있고 잘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 눈에 잘 띄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스튜디오 대관이나 아니면은 좀 공개 방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랜드마크로 눈에 띄게 만들어서 좀 주변에 이제 도시가 지금 되게 판자촌이고 사는 곳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를 회복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세 사람 다 인천에서 인천의 개발 때문에 또
또는 도시화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공공시설을 찾아낸 셈이에요. 인천 남구 제1시장 같으면 40년 역사를 가진 시장이지만 90년대 대형마트 등장하면서 지금 시장은 있지만 허약하다 이런 뜻이니 세리야? 안 들려? 네. 시장이 있긴 한데 지금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인천에서는 이 장소 어떻게 하겠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막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뭐 별다른 거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세리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저는 곱창 그 골목도 살리고 시장도 살리면서 주민들 쉼터도 되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곱창 골목이 살아나? 우선 깨끗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 약간 밝은 이미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세리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 사람은 시장에다가 청소하고 하얀색 페인트 칠하면 손님이 많이 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너 여기 찾아갈 거야? 곱창 먹으러? 뻥치시네. 해결책이 있어야지. 건축적인 해결책이. 건물을 깨끗하게 말쑥하게 리모델링 해줄게요. 그거는 동네 업자가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여기에 쇠락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상업 업종이나 판매 방식으로는 이게 인기몰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을 해야겠지. 여기 곱창골목이 있긴 하지만 이게 꼭 곱창골목이 꼭 유지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장의 주인이 곱창골목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계획이 요구하는 것이 건축 공모전이라는 뜻. 오케이? 그다음에 동인천역 같으면 정연아, 네. 의미는 있어요. 서울의 신촌역처럼 대형 네. 민자역사 졌는데 경사가 잘 안 돼.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걸 건드리려고 하면 역 스테이션 자체도 같이 건드려줘야 돼. 공모전 속에서.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범위가 많이 넓어져. 네. 니네가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네. 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저 복합시설을 다루어야 어쨌든 복합시설이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런 점에서 나는 뭐 꼭 이걸 확정한 건 아니지만 알렌 별장터가 여러분이 다루기에는 적합해 보여. 첫 번째, 일단 이거는 사이트하고 그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해석할 게 너무 많아. 첫 번째, 여기 사이트가 여기만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장소지. 네. 서양 애들이 한국의 특히 서양 선교사 애들이 종교 관련된 애들이 종교나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언덕 위에 뭘 자꾸 지어 지내 방식으로. 한국은 그렇게 짓지 않아.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 근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뭔가 이 주변을 내려다보는 군림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뷰가 좋은 그런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동네에서 높은 장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사실 종교는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지금은 비워져 버렸어.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할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종교에 버금가는 과거의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사회적인 구속력,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으면 군사정권 속에서 이 종교가 어떤 보호막, 민주주의를 어떤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또는 어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현재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선한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그 들어왔던 게 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두 번 들어왔었는데 저기 두 개가 다 사이비였었는데 그것도 뭐 상관이 없나요? 그럼 뭐가? 그래서 니네가 제3의 사이비를 넣어주겠다고? 아니요, 그 종교로 뭔가 해석하기에 괜찮은지. 알렘 별장부터 시작했다며. 그 사람 자체가 전도사 아니에요. 아, 선교사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걔네는 이제 그 사이비들은 그 종교 시설의 그 자리의 영향력을 이어받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 네. 거기에다가 뭔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좀 되게 좀 다소 좀 노후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 동네에 무엇을 만들면 이 동네가 다시 버글버글해질까? 응? 그런 부분이 찾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적인 상징성, 그다음에 어떤 기능성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천역은 너무 크고 시장을 다루려고 하면 세리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요. 응? 그다음에 알랭 별장터.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찾아봅시다. 저 알렌 별장터는 사이트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대안을 잘 낼지 모르겠어. 생각이 깊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니네만 하더라도 저 언덕배기 걸어 올라가는 거 싫어할 거 아니냐. 네, 좀 높더라고요. 그러려면 저기에 세리가 지가 맨발로 올라가게 하려면 또 저기 뭐가 있어야 세리가 걸어 올라갈까? 답이 안 나오지, 세리야. 곱창? 곱창 꿀목을 절로 옮겨놓자. 그러면 되겠네.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네. 다음. 화면 다음은 공유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 한승우, 조승현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도 사이트 3곳을 각자 조사했고요. 우선 한옥이 어떤 분위기에 들어서면 좋을지부터 생각했을 때 우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곳에 눈에 띄는 한옥이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과 혹은 이미 한국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 더 한국스러움을 더한다라는 두 가지를 우선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여행의 제약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에 의한 지역 활성화가 많이 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그 지역을 일으키기 좋은 장소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한옥 마을의 6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지로 인식되고 있는 북촌을 저는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시기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문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한옥을 계획함으로써 다시금 북촌을 더 북촌답게 만들고자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옥마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북촌로와 북촌로 8길 3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키워드는 크게 경험과 머뭅인데요. 우선 경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홈쿡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데 외식에서 가정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요리를 배울 수 있고 외국인에게는 전통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라고 식물로 인테리어를 배우고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랜테리어는 한옥이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더 멋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였던 머뭅에서는 학생들이 제약 없이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지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인 워크케이션이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계획하고자 하고 또 프라이버시와 위생관리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하우스형 숙소에 머물기 원하는 글로벌 여행객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대하는 건축적 요소는 우선 4층 규모의 수직 확장된 한옥이고 저층에는 공용 공간인 대청과 중정 겸 마당을 두고 그것을 둘러싼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고층에는 숙소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 실들이 개별 마당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숙소층은 중정 방향으로 오픈된 복도를 두어서 모든 층의 시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최상층에는 북촌 기와 지붕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전망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경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뒀는데요. 우선은 종로구 수표로 28길이라는 익선동 한옥거리와 가까이 있는 시네마 호텔이라는 곳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이 한옥 거리와 잘 안 맞는 형태의 호텔로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뷰와 함께 이 건물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높이 관념의 전경으로 생각해서 시네마 호텔을 선정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인 이 산 부분에다가 길을 뚫어서 그 여기 뭐라 하지? 잠시만요. 유지엄 산 같은 건물을 지어서 인공적으로 물과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옥 거리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간단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짧아서 좋습니다. 다음은 그 이슈를 좀 끌어오고 싶어서 작년이나 현재나 또 문제인 집값이랑 주택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거를 갖고 왔고 임대주거랑 이거랑 동네 문화시설이 만나서 새로운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이트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비율이 높은 지역을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게 한옥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하나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한옥에 대한 건물이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도시 속의 광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대지 근처에는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것들로 이제 직주 근접이랑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랑 시장이 근접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음, 음, 북촌에 들어갈 거냐? 익선동 옆에 들어갈 거냐? 한옥 없는 데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선택지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장소에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동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한옥이 없는 장소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승우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정 이유를 썼는데 이건 어떤 분석의 항목이 되는 것이고 결과로서 여기는 어떠한 장소다라고 하는 해석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런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그 그림 속에 그 그림 속에 한옥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회동에 들어가는 한옥은 가회동 북촌 그러니까 한옥이 즐비한 장소 거기에 한옥이 4층, 5층 정도로 규모로 들어가면 당연히 눈에 띄겠죠. 뭐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 시네마 호텔, 익선동 옆에 그 정도의 한 7, 8층 정도 되는 규모의 한옥 호텔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익선동에 있는 저층의 한옥과 그다음에 그걸 벗어나면 층수가 높아지는 도시화된 공간, 장소, 그 결절점, 만나는 장소 노드점에 한옥으로 만들어진 중층 정도의 빌딩, 뭐 이런 식으로 한옥이 그 어떤 그 지역의 분위기, 성격의 또 다른 어떤 방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사이트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그림으로 확 나한테 전달되지는 않아요.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팀. 예미를 장식할. 네, 다은이 얼굴 좀 보여줘. 저 핸드폰이 지금 꺼져가지고 충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비하고 동혁이하고 시작할까요? 오. 저희는 각자 사이트 분석을 해서 4개의 사이트를 조사했고요. 저는 왜 각자 했는데 4개야? 저희 4명이라 네. 쏘리. 그래서 미안해.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뭐, 안양역 앞 건물인데
짓다가 마른 건물이라서 현재 철골 구조만 나타나서 흉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된 건물을 선택하였고요. 이 건물은 일단 주변에 주거와 아파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고정인구가 많고 또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 다양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며 옆에 번화가 등이랑 안양역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유동인구도 괜찮은 편이라 이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로 314번 길 27이요. 안양로 314번 길 27. 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교통시설도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역도 있고 그런데 버스들도 잘 돼 있어서 다른 안양역 지역들에서 바로 앞인데 이런 콘크리트 폐허가 만들어졌구만. 네,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면은 맞은편에 안양역 바로 건물에 반대편에 이런 건물이 배치할 있어서 지금 막 서명 운동도 하고 그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일단 여기는 주변에 번화가가 위치해 있어서 먹거리나 카페 그런 건 많은데 전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1, 그게 뭔지 2층은 알았어. 저기 다하나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건물에다가 한옥을 입히겠다라는 뜻인가? 이걸 부시고 한옥을 짓겠다라는 네, 얘기인가? 부시고 왜냐하면 지금 법으로 인해 이 건물이 철거될 그런 거라서 안 될까요? 우리는 그건 현황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네. 나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손을 봐서 한옥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 이걸 부시고 한옥을 지으면 이 규모로 다시 지을 거야, 한옥으로?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한 한옥 건물을 일단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1, 2층은 아래층들은 버스 터미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현재 저희 나라에 버스 터미널 한옥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색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고 그 위로는 그 규모가 크니까 숙박시설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봤습니다. 아예 어차피 이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여기 저층부를 터미널로 만들어주겠다? 네. 그것도 괜찮네. 오케이. 다음으로는 자동차는 바깥에 서 있어야겠지? 네. 오케이. 네, 다음은 제가 조사한 곳인데요. 그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1에 있는 그 미림 극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1957년에 인천에서 지어진 영화관인데 그 지금은 상영을 그 실버 세대들을 위한 영화관으로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영화관인데 지금 원래 문을 닫았다가 사회적 기업의 지원으로 인해서 다시 개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건물주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가지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여기 아까 얘기해요. 네, 그 아까 인천 공모전 팀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동인천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러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저는 뭐 시설이 너무 좀 낙후돼 있긴 한데 또 주변에 월미도나 차이나타운이나 이게 배다리 마을 같이 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는 곳이랑 많이 가까이에 있어서 좀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그 한옥으로 돼 있는 영화관이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독립영화하고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좀 고전 영화, 50년대 영화 같은 거 틀어주고 이러는데 이제 상영관을 좀 여러 개로 늘려가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변에 동인천역이랑 인천역 주변에 그 대형 영화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그 관악산에 위치한 이게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영장을 선정했는데요. 네, 1980년대까지 운행되다가 1990년대 초에 폐쇄되었고, 이제 올해 4월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네. 철거되었어? 네, 4월 1일에 철거 들어가가지고 5월 30일 날 완료된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네네. 네, 이번 공모전 주제부터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의 경과를 보면 내일 경과에 되는 한옥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이런 경관 부분을 전 주목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경관이 어떤 거냐고 했을 때 이제 경관이란 건 관찰자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관찰자가 이제 아이라면 이제 동심으로 낮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고 어른이라면 이제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물리적으로 보다 높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고려를 하여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란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경관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 이번 공모전의 방향이라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학교 폐수영장을 선정했습니다. 서울대 수영장은 이제 원래는 그냥 수영장에 불과했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발걸음이 끊겨지고 그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폐쇄가 됐지만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래비티 예술가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발길을 찾아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철거가 됐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경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이 폐수영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배산임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수영장을 자그마한 호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산을 이제 말 그대로 산이라 본다면 이게 배산임수에 적합한 지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거를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자연을 찾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산객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등산객은 이제 휴게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휴게소가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늙으신 노인분들까지 다 즐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올랐을 때 봤을 때 휴게소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봤을 때 휴게소 이런 모습이 점차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풍화작용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또한 이제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경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좀 재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산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화강암류나 좀 이제 종이 같은 걸 사용하는 건축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파벽돌 같은 것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정화미용고등학교 폐교된 건물인데요. 정화미용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원래 직업 전문 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폐교된 건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정화예술대 남산 캠퍼스와 마주보고 있고 여러 주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서 도보로 그 지하철역들이 가까운데요. 회원역은 10분 이내, 명동은 20분 이내, 충무로역은 버스로 약 13분 거리이고 도보로 30분 이내에 있어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15분 이내에 SK 남산사옥, CJ 본사, 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어 직장인들도 많고 남산타워와 남대문 시장 등 서울 명소와 가까워 유동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명동에서 일을 하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이트 주변에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지만 주변 곳곳에 다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된 게스트하우스와 호텔들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주거시설들 사이에 한옥으로 된 공유 주거시설을 만들어 아늑한 분위기를 주며 직장인들과 학생들, 외국인 등 단절된 주거 환경에서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는 만들지 못했는데 또 생각했던 부지가 한 개 더 있거든요. 그 부지가 서울 서대문형로 부지인데 그 부지는 일본 탄압 시절의 잔재이고 아픈 기억을 가진 곳인데 그건 너무 강력해. 그래요? 음,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부시고 한옥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쉐어하우스 같은 걸 공유 주거 시설. 근데 서울 시내에도 그 폐교한 학교들이 적지 않을 텐데 굳이 여기를 정한 이유는? 여기가 그래도 명동 그 남산 주변 중심가인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주거 시설들이 없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주거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아직 그건 못 알아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내가 구도심이 공동화 형성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은 퇴계로 쪽이 여기 주거가 많이 잡혀 있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 잘 알아? 이 동네? 잘은 못 알아요. 너 저기 한비 놀이터 아니지 이 동네? 네. 그냥 폐교 찾아갖고 지금 나온 거지. 네. 사이트는 뭐 해볼만 한데 굉장히 학교가 너무 크지도 않고 근데 뭔가 좀 숨어 있단 말이야 이 한복판에. 동네 한복판에. 조금 위에 올라가야 돼요. 어떨지 잘 모르겠네. 아니 왜 어쨌든 이 조는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좀 뭔가 되살려주는 재활용 또는 뭔가 이렇게 복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료한 걸 좀 집어온 것 같아. 다은이가 한 거는 뭐 본인 생각하고 좀 달랐겠지만 나는 그 건물이라고 하면 공사 중 멈춘 건물을 그러니까 철골 프레임 구조체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 한옥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는 아예 철거를 해서 저층부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 그 계획안 남부터미널 또는 남부터미널 아직 그렇게는 안 됐지. 저기 뭐냐 동서울 터미널이나 어디야 그 강남 센트럴 강남 터미널처럼 저층에는 터미널이 있고 위에는 이제 복합 시설이 있는 뭐 그러한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한옥 영화관 그다음에 한옥으로 된 수영장과 연계된 뭐 리조트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물놀이 시설 뭐 이런 거는 구현된 사례가 없어서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만 잘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 같고 정화미용고등학교의 쉐어하우스 이상하진 않은데 여기에 쉐어하우스가 필요할까? 쉐어하우스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라는 내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충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승호의 수영장은 이게 서울대학교 안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건든다. 그러면 이게 공공이 아닌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국립대가 아니라서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뭐 우리로 치면 지금 동양미래대 안에 있는 뭐 운동장을 뭐 한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돼버리는 거지. 뭔가 조금 더 공개적인 장소에 그런 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 용마랜드, 용마랜드라고 알아요? 대답 좀 해봐. 네.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마랜드 운영 안 하는 테마파크. 뭐 사진 찍으러 그러한 많이 가는. 뭐 그러한 때라면 뭐 이게 조금 더 공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 안에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극장. 근데 좋은데 그 주변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전반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요? 그 주변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사이트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해주고 이걸 관광지랑 요거는 영화관은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고 그 주변을 한옥으로 그냥 이렇게 인면만 조금 바꿔서 마치 그 한옥 거리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뭐 좀 흥행될 것 같아. 그 딱 포인트로만 미림 극장만 딱 다루는 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워요. 응? 예. 저기 뭐야, 승호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아예 뭐 굳이 뭐 거기 수영장을 찾아가지 말고 뭐 천변으로 가는 거야. 뭐 한강이든 뭐 중량천이든 탄천이든 뭐 그렇게 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필로티가 서고 뭐 너무 기괴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응? 네네. 굳이 서울대 안에 숨겨놓지 말고 이 필로티를 띄운 건 이제 홍수 때 물이 차오르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럼 이제 평소에 그늘막처럼 될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오면 뭐 여기 전망대도 되고 여기서 뭐 치맥도 한잔 하고 또는 뭐 그러니까 이런 수변 시설들이 있잖아. 뭐 세빛둥둥섬 같은 거.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옥으로 가보자는 거죠. 네네. 그래놓고서 뭐 요 앞에다가 이제 뭐 수영장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잖아. 어차피 한강 이 공원에 수영장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 교수님, 곧 공모전 공지 찾아보니까 그 법적으로 한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법적으로 보니까 뭐 목구조로 된 기둥과 보로 구성된 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런데 그 목구조가 그 아무래도 방수 같은 측면에서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저렇게 필로티를 띄우는 시설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필로티를 띄운다는 얘기는 이 기둥, 이 아래쪽 기둥이 목재가 아니란 뜻인데 뭐. 아, 네. 여러분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옥 공모전 하면 학생들이 알아서 먼저 스스로 제약을 해. 한옥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게 한옥 공모전이에요. 한옥을 물에 세빛 둥둥 한옥 뭐 이런 거. 노들 한옥 뭐 이런 거. 서울로 7017 한옥. 왜 안 돼? 그 한옥으로 다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 그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옛날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로 교각을 쌓고 그 위는 목조 건축으로 어떤 통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뭐 한옥을 다리로 지금 사례들 보면 전남대학교에서 교문을 한옥으로 만들었어. 전남대학교인가? 누가 교문을 한옥으로 만들었었는데? 전북대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전남 F1의 한옥으로 이 F1 진짜 바보 같지 않냐? 만들어 놓고 결국은 경기 한 번 하고 끝나. 이거 한옥이야. 내가 좀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옥은 매진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시도 자체를 좀 실험적으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거든. 남들이 뭐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서술락길에 뭐 3, 4층 규모의 뭐 공유 숙박 뭐 이러면 뭔가 비슷한 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세빛둥둥 한옥 그런 거 해온 애들은 없을걸?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봤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동네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미지화해서 생각하고 조금 그 사이트만 띨렁 야 이거 한옥으로 지어줘야겠어가 아니라 그 동네가 이런 이미지인데 거기에 한옥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 동네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이 동네와 연계해서 이런 한옥이 들어오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한옥이 이러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차별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인천은 조금 그 뭐 고효율, 친환경, 동네 건축 좀 말을 많이 달아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이트를 골라내는 방식은 유의미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동네 규모의 건축이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고효율 친환경.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거가 같이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규모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좀 다룰 수 있는 좀 아담한 사이즈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참신한 프로그램과 고효율의 친환경을 같이 챙겨가는 게 이 팀한테, 인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만날 터인, 인천은 제출이 언제야? 저희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한 달 남았네. 바쁘네. 네. 네, 이제 A3 5매로 일단 1차 접수입니다. 1차. A3 5매. A3 5매면 A1이잖아. A1은 조금 더 큰 거잖아. 네. 한 달 만에 종현이가 A1 채울 수 있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번엔 디자인 뽑아내. 네. 고효율 친환경이네. 얼마나 잘하는지 볼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한옥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년도 수상작들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동안 도시에서 놓치고 있었던 장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건축 계획을 통해서 좀 이 동네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잘 해보지 않았던 좀 특별한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로 구체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방법일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까 승용인의 조에서는 그 물레 창작촌 하면 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희내 같으면 남대문 시장통,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그런 좀 이미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세리네 같으면 시장, 민자역산 힘들어. 알렘 별장터. 근데 좋은데 이게 뭐가 들어갈지 어려웠어. 제일시장. 이게 다루기가 좀 좋은데 문제는 세리 어딨어? 세리가 이게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시장을 다루겠다라고 하면 다른 공모전에서 시장을 다뤄서 상 받은 것들을 봐야지. 청소해주고 리모델링만 해주면 안 되지. 그다음에 영혼회 같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 한옥으로 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그 동네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할 것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무난해. 이 영혼의 팀이 얘기한 것들이. 그 다음에 다은이네는 다들 구체적인데 아마 지금 각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중에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시설, 뭐 수영장, 영화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쉐어하우스 뭐 사실 그런 거 이용해 보지도 않았잖아. 그러한 부분들 뭐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서베이를 해보고, 사이트 할 때 저 그냥 그림지도 쓰지 말고 그 항공지도, 그 항공사진 지도 쓰세요. 그래야 그럼 주변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그리고
사이트를 이미지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한옥이든 아니면 인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역할과 형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 전년도 거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안 해본 게 뭐 있지? 이러한 식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언제 할까? 일단 수요일 날 학교에서 만날까? 니네 저기 오전에 시간 되니 학교에서? 저희 상기 그거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은 오전에. 그럼 근데 목요일로 가기엔 바쁜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 팀이 급하단 말이요. 네. 인천 팀은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 줌이요?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단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은 그거 없지, 수업 없지. 네, 저희 월수금만 있습니다, 수업이. 일단 다음 주에 수업 끝납니다. 아니, 일단 목요일 날 만납시다. 목요일 10시. 오전이요? 학교에서 되면. 다음 주에는 뭐 3개까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하나를 파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나 들어도 좀 이미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성격이 명확한 것. 그래서 왜 여기를 선정을 했고 그 왜 여기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에 대한 이미지를 동네에 대한 이미지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동네에 대한 이렇게 합시다. 대지 선정, 이미지 분석, 문제점, 도출. 그래서 건축적 해결안. 그러려면 명확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 계획. 그래서 상징적인 메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남의 거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 볼게 하고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어쨌든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안 했던 거, 그런 차별화된 거를 찾는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되게 기괴한 거 막 이상한 거 찾아놓지 말고, 정말 뭐, 이제까지 없었던 걸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같은 전시시설이라도 뭐, 미디어 중심으로 가겠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가상현실 전시로 가겠다든지, 그 가상현실에서 한옥은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녹화본 공유가 가능한가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